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 현재까지 7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이 후보들이 도내 학생들의 학력에 관해서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력 문제는 학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사지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학력 문제가 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오늘 토론하겠습니다. 네 분 모셨는데요. 강일영 전 교장 선생님, 권예수 선생님, 그리고 임창현 연구원님, 그리고 염정수 총장님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이 교육감 후보들이 학력 문제에 관해서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이 JTBC의 뉴스 내용 잠깐 짧게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자인 예비 후보들이 김승환 교육감을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7명의 입지자 가운데 5명이 지난 8년간 학력이 심각하게 추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거석 후보는 기초학력 바닥, 수능 성적 하락세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하고 전담 강사 지원 등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영 후보도 김승환 교육감의 기초학력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진학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호진 후보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준별 맞춤 학습과 단위 학교별 기초학력 성취평가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유광찬 후보는 지난 8년간 우물안 개구리식 학력관 추구가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며 학력 신장팀 설치, 맞춤형 강사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경 후보는 학업 성취도 평가는 물론 학교 정기고사에서도 상중위권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조례 제정, 진로진학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중간 수준으로 학력 저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성 후보는 수능시험 결과로 보면 학력 저하를 단정짓긴 어렵다며 수업 방법의 변화, 진학 진로교육원 설립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전에 나왔던 뉴스 내용 다시 한번 짧게 보셨는데요. 혹시 이 내용 보시고 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께서는 도내 학생들의 학력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교육감 선거에 나오신 특정 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학력 문제인데 문제 제기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강일영 전 교장 선생님의 말씀부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예. 네. 전북교육 학력, 학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가진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학생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2016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평가 보고서와 그다음에 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 성취도에 보면은 이 두 기관은 사실은 공인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학력이 최하위로 나와 있다는 것은 교육감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김승환 교육감이 가져온 8년의 결과 또는 전북 교육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로도 2014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계속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근거 삼아서 도내 학생들의 학력에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발로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중학교 결과인 거죠. 고등학교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중학교 결과라고 말씀해 주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이 학업 성취도 결과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2위 정도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국 9개 도를 따져보면 한 6위 정도. 그래서 네. 이제 뭐 최하위는 아닙니다만은 네네네. 예,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력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 관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는 작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그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지식 중심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국가 수준 기초학력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지식을 평가하는 그 도구다. 이런 측면에서 학력 저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학력에 대한 우리의 좀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학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적절치 않다라는 문제 제기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 학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기초 학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는 세계, 미래 사회에도 그 아이가 그 역량을 갖추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이런 아이들에게 기초 학력만은 정말 책임을 지고 책무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혹시 다른 반론 있으십니까? 예, 임창현. 선생님 예. 의견 좀 덧붙이자 보면은 예. 원래 이제 예전에 일제고사의 어떤 국가 성취도 평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전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표집을 통해 가지고 일부 여러 샘플링해서 학생들 성적 그 성취도 평가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좀 말씀하신 그 앞으로의 미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뭐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선생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추진되는 성취도 평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초 학력의 그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져야 할,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에 대해서 이해력을 요구하는,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아주 실생활의 어떻게 기본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어떤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 기초 학력 저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어떻든 이제 현 교육감에 대한 후보자들이 실제로는 뭔가 문제 제기하기 쉬운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또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게 김승환 교육감 시절에 우리 학력이 중학교 그럼 기초 학력이 꼴등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 전임 교육감이었던 최기호 교육감 시절에도 전북 교육계 기초 학력 미달률이 전국 최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쭉 이어왔던 것이지 그 전에는 중위권이었는데 김승환 교육감 재임 시절에 이게 꼴등으로 떨어졌다, 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초 학력이 미달되는 것은 저희 교육 외적인 부분이 크다. 그 부분이 뭐냐면 전북 경제가 지금 전국 꼴등입니다. 가계 수입도 전국 꼴등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북에 우리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가계의 수준이 굉장히 바닥권이다. 이런 것과 또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제 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필고사라고 하는 게 단순한 암기해서 문제풀이해서 이게 뭐 좀 많이 맞고 적게 맞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나. 실제로 일선 학교에 들어보면요, 그 일제고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만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시키면요,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건 실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저는 학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강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학력이라고 하는 건
이 학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성, 그 다음에 뭔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학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하고 암기하는 걸 가지고 하는 이 일제고사, 그것도 이제 전수평가도 아니고 표지평가로 전환되어 있는 이 결과만 가지고 아이들이 학력이 저하됐다, 이렇게, 특히 전북만 유독 저하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다른 쪽에서 접근해 보겠는데요. 전 교육감부터 시작을 해서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내가 볼 때는 부족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셨을 때는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지적하는 면이죠. 조금만 더 덧붙일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요. 제가 조금 여쭤볼 것은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하기 이전에도 기초학력이 굉장히 미달된 비율이 높았다. 이건 사실입니까? 네, 현재 김상훈 교육감 그 임기 시절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하지만 하위권인 거 맞았지만 이렇게 꼴찌로 이렇게 치닫지는 않았었습니다. 미달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 김성환 교육감 이전이잖아요. 2009년에도 전국 꼴등했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고 높았습니다. 약간 더 미달 비율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는 경우군요. 네,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꼴찌를 하는 경우는 좀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13, 14, 15, 16은 계속 꼴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아까 처음부터 좀 바로 잡고 싶은 게 중학교 기초학력 수준 미달 비율이 전국 꼴등이라는 거지 고등학교는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분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12년도에 12위, 17개 시도 가운데 13년 13위, 14년 12위, 15년 14위, 16, 12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중학교 때 꼴등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거의 꼴등해야 맞거든요. 전라북도가 그렇잖아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전북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비율이 높았는데 중학교 때는 17위 했는데 고등학교 때 12위 했단 말이죠. 이건 뭔가 이것도 그러면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과는 흥미로운 결과인데, 그 고등학교 결과를 보면 2016년 결과를 보면 전북이 12위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이 17위를 했어요. 근데 서울의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7.57%입니다. 대단히 높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럼 서울 같은 난리가 나요. 2등이 어디냐면 16등 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5.7%요? 5.7%로 지금 16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단히, 그러나 이 경기도나 서울이 중학교 때 그러면 기초학력 수준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았느냐?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일제고사를 통한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확하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일제고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고사가 아닙니다. 지금 표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비슷한 조건, 같은 조건에서 학생들의 그 표집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특성화고라든지 일반계 고등학교, 이 자사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예를 들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전라북도처럼 그 이런 학력격차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없는 편이고,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처럼 그 수치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수능 성적도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표집으로 바뀐 건 작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일제 고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 도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학력을 측정하려면 그 도구가 과연 그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구여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일제고사식 치러지는 이 평가 도구가 과연 타당하냐. 저는 타당성에 좀 의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그 김승환 교육감이 해왔던 그런 어떤 교육하고 실제 측정하는 도구하고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가 그 성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측정 도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꼴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런 국가 수준의 평가들이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객관도를 다 검증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평가를 예를 들면 이 방식이 다르다 또는 김승환 교육감이 추구하는 그 정책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저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사실은 이제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현장은 그렇죠.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밖에서는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뭐 꼴찌다 그러는데 현장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작 아이들은 그렇게 대수롭지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이게 너무 우리가 꼴찌다. 그래서 선생님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 시험의 중요성 그리고 이 데이터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치러지고 그리고 비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너희들이 정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면 만약에 너희들이 미달 학생으로 나오게 되면 너희들을 우리가 가르치겠다. 따로 희망을 받아서 너희들을 좀 이렇게 가르칠 거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진지하게 좀 시험을 치르게 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미달 학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예.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학생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내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대충 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해력이 정말 기초학력이 부재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그에 잡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는 아이들의 데이터가 잡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그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 수능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력 평가의 도구로서 적절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이 시험을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정말 진지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평가 말고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한 도구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능조차도 사실은 이게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가르친 내용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측정 도구로 나와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예. 네. 그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수능이 그렇습니다. 수능. 예. 수능 성적이 지금 전라북도가 지금 뭐 최꼴찌는 아니죠. 예. 그러나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수능 데이터로 이게 분석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위험하냐면 아이들의 수능을 어떻게 치르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수시 전형이 훨씬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수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수능으로 자꾸 얘기가 넘어가는데 그 얘기 다음에 좀 하실 것 같고 제가 금방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학생들의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잴 수 있는 척도도 없다면 도대체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신 성적이 사실은 내가 가르치고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도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의 내신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제대로 지금 평가하고 있느냐?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대평가 이야기잖아요. 예. 절대평가로 가면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측정 도구로서의 타당도가 높아지는데 상대평가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잘해도 예. 못해도 예. 아이들은 1등급부터 9등급이 쭉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측정 도구로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신을 제대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좀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혹시 반론 있으면 듣고 우선 지금 금방 절대평가 제도가 그 시행이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변별력 있는 어떤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전라북도 교육청 김상원 그 교육감 체제의 김상원 교육감에서는 절대평가제가 처음 도입된다고 했었을 때 반대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네. 예,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절대평가제 기반에서 나중에 결국에 고교 학점제를 또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미비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예. 반대하는 교원단체도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오늘 토론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짧게 좀 짧게 말씀 아마, 다른 예.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가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절대평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입시하고 연결을 하면 그리고 대입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 있는 제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학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의 어떤 내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평가가 되어야 그리고 거기에 어느 일정 정도의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을 파악해서 그런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국가 수준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교사가 가르치는 거하고 평가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지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앞으로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시행하려면은 아직 먼 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의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김상원 교육감 이 시기에 그 학교를 거쳐갔던 학생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다라는 입장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거기까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기초학력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수능 얘기가 좀 나오려다가 제가 좀 말씀을 끊어서 못 하셨고요. 나중에 이 수능의 평가도 이게 측정 도구로서 이거 완벽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능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학력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편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전라북도가 이제 중위권이다라는 식의 지금 홍보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 좀 그 상상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외지 학생들, 좀 우수한 학생들, 외지 학생들을 입시켜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이 상상고 성적이 비중이 이 전라북도 수능 성적에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좀 표를 보여드리면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쪽으로 좀 돌려주시고, 예. 혹시 물컵에 가리는 건 괜찮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능 1등급, 어차피 등급은 여러 등급이 있지만 우선은 그 편리하게 좀 기준으로 해서 1등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예. 지금, 언어 1등급이 상상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주시에서 40.9%를 차지합니다. 예. 몇 학년도 그 시험입니까? 이게 2013년도 그 수능 성적인데요. 지금 오래됐지만 사실 지금 상상고의 그 수능 성적 그 실적 이게 그 나오는 결과를 보면 지금 별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그 72.2%,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30.4%, 55.8% 지금 이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1등급 비율입니까? 그게? 예, 1등급 비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전주 같은 경우 이렇게 격차가 심했던 이유가
그 자사고가 지금 상산고 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예. 전라북도에 이제 전라북도 비중을 한다라면은 자사고가 지금 합쳐서 3개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고도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포함했었을 때 이제 비율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 27.9%, 그다음에 그래도 좀 높습니다. 수리가가 중에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수리나의 이제 25.3%, 외국어 1등급이 40.5%, 상산고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너무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에 대한 또 나름도 예전에 한번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 반론이 뭐냐면 여기 이 전라북도의 이 상산고처럼 다른 타 지역에도 그렇게 이 자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비슷한 경우에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을 수 예. 있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라남도에 예를 들면 포항 제철고가 있습니다. 예. 이 포항 제철고의 비중이 보면은 1등급에 9.2%. 그 비율이 보면 응시생이 2.5%니까 9.2% 상당히 알겠습니다. 어떻게 많습니다. 거기서 상산고처럼 16.4%. 그렇게 뭐 많은 비중이 높지 않다 그 높지 말씀이시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제 잘못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하고 학생들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 되거든요. 했어야 되는데 상산고 성적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뒤에 숨어가지고 그 마치 전라북도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우수한 것처럼 그 여론을 갖다 호도했다라는 점이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하향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 그마저도 상산고의 학생들의 성적을 예. 더해서 그런 것이지 그거 빼버리고 나면 더 형편없는 성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혹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더 첨부를 좀 하고 예, 싶은데요. 그러시죠. 예. 예. 그 2014년부터 전북 수능 응시자 이 자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타 시대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2017년도의 경우에 보면은 충남이 4.3%예요. 예. 그다음에 전북이 5.8%입니다. 예. 전체 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은 2.4%. 네. 예, 예. 그다음에 경북이 3.5%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가 볼 때는 타 시대에 비해서 우리 자사고가 그 수능 응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 적지 않고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예. 두 가지가 이야기가 돼서 예. 이제 먼저 그냥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 자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상산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사고가 과연 자사고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에 하나 있고 군산에 또 한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일반고와 같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지 상산고처럼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상산고 성적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예, 교장 예. 선생님께서 자사고 비율이 이제 비율을 지나치게 말씀하셨기 높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것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외고가 우리 지역의 외고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고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외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명덕 외고라든지 그런 외고하고는 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수능 성적에 대해서 상산고 학생들이 이렇게 더해져서 평균치가 올라간 거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북의 학력을 가지고 이걸 떨어졌다 올라갔다 순위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 저는 다시 한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일반고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학을. 예.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 최상위권은요.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소수의 몇 명과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로 다 진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학생들이 어떻게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대하느냐 이 문제와 좀 이게 맥이 갔는데 수능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데이터가 과연 학력 수준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제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산고는 특별한 학교예요. 그래서 내신 관리하기가 불리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시에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정시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와 지금 일반 학교를 아까 비교해서 단순 비교해서 상상고의 1등급, 2등급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은 실제적 그 데이터는 맞지만 전북의 학력을 논하는 데에서는 조금 저는 좀 의심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두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상고 성적 합쳐가지고 잘 나온다고 홍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상상고 성적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 이거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아까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수시 위주로 정책 펼쳐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능 정시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 아무런 대책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그런 식의 일관된 아무런 무대책하고 무능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아이들이 사실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좀 거기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염정수 선생님 기회 드리죠. 토론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공교육의 목적이 뭘까? 공교육의 목적이 과연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일까? 예. 저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수능 성적이 낮으니까 전라북도 교육이 실패했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 야간 자율학습 자율로 하고 있거든요. 희망하는 학생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능 성적 올리려면 다 강제적으로 10시,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시켜야죠. 근데 그것이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냐. 수능 점수 1, 2점 더 올리려고 야간에 10시, 11시까지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다른 내 특기 적성을 찾는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지식은 실제로 컴퓨터 기기 하나면 몇 초 만에 다 검색이 됩니다. 이런 지식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대처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성, 그 다음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동심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수능 성적만 가지고 공교육을 재단해버리면 굉장히 저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사설 학원과 이 학교 공교육이라고 학교가 뭔 구분이 되느냐. 저는 이건 구분할 수 없는 거고요. 실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핀란드가 교육 강국이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보면 항상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교육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제고사 같은 그런 평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협동해서 문제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협동심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교육 제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 수능 성적이 하이니까 전라북도 교육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북 경제력, 부모의 경제력이 실제 좌우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꼴등이나 하위 수준에 있는 것이 맞다.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창현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염정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은 이해하겠으나 이제 우리의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오늘 논하려고 하는 것과는 약간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전에도 계속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꾸 미래의 얘기를 자꾸 하시면은 사실 답은 못 찾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현재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말씀하신 맞습니다. 전라북도의 이 경제적인 상황, 이 부모의 재력이 결국 수능의 성적, 학력이 되어버리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사실 우린 가난하니까 여기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냥 당연하다가 아니라 이 공교육에 예산을 갖다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뭔가 변화들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현재 지금 잘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미래에 가서 또 잘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자사고 이제 상상고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전제가 돼야 될 것이 그 학생들의 성적까지 모두 다 합쳐서 전라북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서류 있으세요? 지금 단적인 예로 지금 서류 지금 없지만은
그 전북대 그 현재 지금 전북대학교의 그 학생들 4년제 대학교 입학률을 예. 가지고 좀 표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 2006년도에 21%의 타지 학생들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 얘기를 전북대학교 얘기입니다. 전북대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전북대학교가 이제 국립대학교로서 나름대로 예. 또 학비도 저렴하고 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입학을 하려고 지원을 합니다. 예. 여기에 그 목표로 많이 삼고 있는데 예. 2006년도에는 타지 학생 비율이 21%밖에 안 됐는데 예. 2016년도에는 48%까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반절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이 표는 제가 만든 표가 아닙니다. 예. 이 표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게 전북대학교의 어떤 업적이다, 성과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성과인데 저는 예. 이거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부분이 예. 업적이라고 보기에는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예를 든다라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전라북도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먼저 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그 전라북도 아까 뭐 보시면은 그 수시에만 신경 쓴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학생들은 타시도 학생들과 불리하게 수능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비교과도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알겠습니다. 아마 그 용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이 학력 이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어떤 그 진로 문제, 진로 교육 문제라든지 지금 진로 교육이 지금 제대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 진로를 선택하는데 과목을 선택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한테 제대로 그 제공되고 있지 않는 지금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학력저하의 문제, 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는 이제 전북대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생 중에 예. 전라북도 출신 학생의 비율이 더 훨씬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 지역에 있는 대학마저도 못 들어갈 만큼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권현수 선생님이나 염중 선생님은 전라북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체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수능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서 전북대학교 입학률이 낮아지고 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소위 그 수능 공부는 예전만큼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성적이 떨어진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수시의 영향이 크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죠? 우리는 도내에 거점대학 국립대학이 전북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도권 대학은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전북대학교의 합격률, 진학률이 낮아진 것은 아이들 지원 성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전에 부모님들이 생각하던 전북대와 서울에 있는 모 대학과의 그런 어떤 수준을 지금은 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뒤집어서 지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인서울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으로 거의 진학을 하는 성향이 있고요. 예. 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또 이렇게 역으로 지방의 거점 대학의 메리트를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전주를 벗어나고 그리고 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게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 학생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전북대학교 합격 컷이 올라갔습니다. 예. 우리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수능 성적이 낮아진 게 아니고 과거에 5등급, 6등급 들어갈 수 있는 학과와 그 계열이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높아졌어요. 수능 컷이 높아졌고 이건 분명 제가 오랫동안 진학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5등급, 6등급도 이과 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요 7등급 학생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전북대학교의 문이 너무 좁아요. 예. 도내 학생에게 열려있는 문이 적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인재 전형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500명, 600명 되는 가까이에 있는 전남,
충남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 전북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전북대학교는 네, 50명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그 의학계열만 조금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중을 차지해. 이 지역 인재 전형은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만 뽑는 전형이잖아요. 예. 이 전형에서 먼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전북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증의 체제를 없앴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체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체제가 없는 전남대로 체제가 없는 충남대로 이렇게 똑같은 거점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빠져나간 영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예. 지금 어느 학부모가 그 도내 학교를 보내기 싫은 학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 도내 학교에 입학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라남도로 가야 되고 충청도로 가야 되고 외지로 가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희망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북대학교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목표로 사실 그 수학 과목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편향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저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기준은 사실 전북대학교가 지금 사실 분명히 너무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중위권 학생들 대부분 이제 한 전북대학교 입학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등급 학생들 있죠. 이 부분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2.2%에서 8.7%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딱 부러져 가지고 전라북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 교육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붕괴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치상으로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꼭 전북대 분명히 책임도 있지만은 전북대 탓만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염정수 선생님 그다음에 강일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일단은 그 수능 성적을 보면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저하됐다라고 했는데 2016년이나 2017년 보면 그대로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전북대학교 진학 비율이 보니까 2017년에 49.8%더라고요. 외지 학생 비율이 아까 48%에서 49.8% 정도 더 늘어났네요. 더 늘어났고. 근데 이제 외지 학생들에게 왜 전북대를 왔느냐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로는 첫 번째가 각종 혜택이 많답니다. 장학금 같은 거점 국립대다 보니까 30% 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게 지금 사립학교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 거의 1,000만 원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요인도 전북대학교 타지 학생들이 전북대학교로 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수능이나 일제고사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층 학생과 하층 학생, 그다음에 중간층이 없어요. 아까 임창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층이 점점 엷어지고 있어요. 근데 전북대학교는 중상위 정도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층의 학생들이 점점 엷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아까 이제 임창현 선생님은 전북만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국 상황입니다. 전국 상황 자체가 중위권의 학생들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북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좀 바로잡고 싶네요. 예, 강일렬 선생님 드리죠. 예, 오늘 토론에서 이 평가에 대한 것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평가든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법이 잘못되어 있고 절차 잘못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찾지 못하면 저희들은 문제 해결이 단순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능 7년간 변화들을 좀 데이터를 하나 제가 마련했는데요. 여기 예.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대로 하시죠. 예, 예. 보시죠. 예. 지금 여기 조금 보면은 더 세워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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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예, 예. 고정이 안 돼서요. 예. 제가 고정하고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표준 점수 7년간 변화되거든요. 영역별로 해놨어요. 연도는 2011년도부터 2016년, 17년까지 비교해 봤어요. 그랬는데 언어 영역에서는 지금 보면은 2011년도에 3위였습니다. 근데 16년도에는 8위가 됐고 17년도에는 5위를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수리과학 그 경우에는 2011년도는 16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7위, 그다음에 17년도에는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리나의 경우에는 11년도에 4위였던 것이 16년도에 8위, 그다음에 17년도에는 9위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영역도 역시 보면 11년도는 7위였고, 그다음에
그 16년도에는 10위, 또 17년도에도 10위를 차지했어요. 예. 이런 걸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역시 수능에서도 전북교육에 내가 볼 때는 그 학력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절대 높은 건 아니다. 예. 예, 저조하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고 이 저조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찾는데 우리는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하향화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 데이터로 좀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듣고요.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능 성적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뭐 이렇게 부정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수능 성적을 우리가 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능 성적이라는 것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이 수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능 성적이 정말 낮으면 진학 성적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전북대학교 진학률만 따질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예전에 전북대학교에 전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한 100여 명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이제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전북대 밑으로 갔느냐? 아니면 예. 위로 갔느냐? 예.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해야 예. 수능 성적 이렇게 낮으니까 이게 정말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수능 성적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위를 가지고 전북 학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자, 전북대학교 예를 들면 지금 전북 학생 비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현장에 많이 계셨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서울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서울로는 많이 진학을 했는지 그건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그게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예. 이제 저희 학교이고 저희 학교 사례이고 저희 학교의 지원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2등급, 3등급, 4등급이 전북대를 대부분 진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등급, 3등급, 4등급 있잖아요. 아까 우리 중상위권 아이들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2, 3, 4등급 아이들이 전부 다 인서울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4대를 제외한. 수능 성적이 그러니까 아니면 내신 성적이 2, 3, 4입니다. 전주 시내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체제가 없는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해서 그 서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야 할 그 전북대 그 어떤 프로테지를 어떻게 보면 좀 줄이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힘들어진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도 좀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전북대학교에 이제 그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들어가는 비율이 근데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전체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권 선생님께서는 권 선생님 계신 학교의 사례로 봤을 때 상당수는 좀 서울에 일부 가기도 하더라. 네네. 예. 근데 그러나 종합적이고 면밀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이제 전라북도 아까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상 정말 어렵습니다. 이 교육비 부담 너무 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북대학교 아까 그 여러 가지 상당히 그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최적화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금 지역에 있는 거점대학교가 타지 학생들한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처럼 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 잘못이다라고 보다는 저는 이게 그 전라북도가 좀 너무 호지식하게 여태까지 지금 해온 부분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응해가지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어떤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다 학생들이 사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예. 저도 이 돈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정말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너무 문이 좁습니다. 그 좁은 알겠습니다. 문을 조금 대학이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한 분 정도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혹시 말씀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수능 성적 이야기하고 전북대 이야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인재가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역에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로 가는 아이들보다 지역에
대학을 나온 예.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수능 성적을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지역 대학에 우리 아이들이 진학해서 좀 더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좀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까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그 다수를 살리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은 너무 소수를 위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들이 우리 후보님들이 좀 고민하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학력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글쎄 학력이 뭐냐, 학력의 정의가 뭐냐, 또 지금과 같이 학력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냐, 현재 측정된 도구가 적정한 것이냐, 이 도구로 측정된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해서 각각 생각들이 달라서 앞으로도 전라북도 학력에 관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혹시 토론의 상 될 수 있으면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